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점심입니다. 이 광복절에는 참 많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탈레반이 미국 철수 2달 만에 다시 수도 카불을 점령하고 현 정부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대한민국의 탈레반은 누구일까요? 문 대통령은 마지막 8.15 기념사에서 여전히 방역을 장담했습니다. 그런 문 대통령의 무기날에 광복회장 김문영이 대한민국이 민족 정통성 궤도에서 한동안 이탈했다며 이승만, 박정희 진두한 박근혜 정부를 사잡아 친일파 정부로 모독했습니다. 야당은 당대표가 왜 리스크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준석과 윤석열의 통화를 이준석이 녹음했고 그 녹취록이 유출됐다는 뉴스가 터졌습니다. 물론 이준석은 부인했지만 말입니다. 귀를 씻고 싶은 뉴스만 쏟아진 광복절 연휴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20년 만에 다시 탈레반이 나라가 됐습니다. 15일 아프간 내무부 장관이 평화적인 권력이양이 있을 것이라며 탈레반의 사실상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미국이 철군을 시작하자 탈레반이 곧 아프간 전역을 장악을 했죠. 그리고 수도 카불까지 진입하면서 정부 측이 백기투항을 한 것입니다.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으로 떠났습니다. 이 4대의 차에 돈을 가득 실었는데 헬기에 다 옮기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공항에 남겨뒀다고 하는군요. 이로써 2001년 9.11 사태 때 이 오사마 빈 라덴의 근거지로 지목하며 미국이 공습을 개시하면서 변방으로 쫓겨났던 탈레반은 20년 만에 재집권하게 됐습니다. 탈레반은 이처럼 무섭습니다. 외신을 보면 부패한 정부군은 추풍 낙엽이었습니다. 현지 주민은 패닉 상태에 빠졌고 공항에는 국외로 탈출하려는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달러 사재기와 극심한 현금 인출로 금융이 마비되었습니다. 미국 대사관의 철수를 지원하기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해병대 5,000명을 배치했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7군 시한은 이달 말까지였죠. 그러나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미 대사관은 민감한 자료를 폐기하며 헬기로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외신은 그 광경이 베트남전 막바지 민간인과 외교관들이 헬기로 탈출한다고 아수라장이 되었던 미국 대사관과 같다고 썼습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이 바이든이 이번 결정으로 우리는 치욕적인 1975년 4.20 함락의 속편으로 나가게 됐다. 심지어 상황은 그때보다 나쁘다. 바이든의 오판은 어디서 기인한 것일까요? 바이든은 미국의 요원과 인물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떤 행동도 신속하고 강력한 군사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탈레반에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철군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내정에 미국의 끝없는 주도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지난 20년간 미국이 치른 아프간 전쟁을 스스로 내정 간섭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동안 바이든 정부는 카타르 도하에서 탈레반과 협상을 벌여왔는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남는 것은 미국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 바이든의 말도 블링컨만큼 냉정했습니다. 이 전쟁을 5번째 대통령에겐 넘기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미국의 국익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이든이 민주주의 정상회의 서밋 포 데모크라시를 오는 12월 9일부터 10일 화상으로 개최한다고 백악관이 밝혔는데 그는 당장 미국 국익을 위해 아프가니스탄의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간 전쟁이 내정 간섭이라면 노무현 정부 때죠. 2003년부터 7년 사이에 미국의 요구로 의료지원단 동위부대와 공병지원단 다산부대를 파병한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우리도 내정 간섭을 한 겁니까? 두 부대 파병은 베트남전 이후 첫 해외 파병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은 2014년까지 병원과 직업훈련 등을 운영하는 지방재건팀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미군 주둔지인 바그람 기지의 한국병원은 2015년까지 23만 명의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어쨌든 카불 주재 한국대사관은 아직 철수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광복절날 문 정부는 버스 540세대를 동원해 광화문, 서울역 등에 이른바 재인산성 차벽을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만여 명을 동원해서 아침부터 검문 검색에 나섰습니다. 이 펜스를 이용해서 2m 폭의 통행로를 만들고
시민들의 행선지를 묻고 신분 확인을 요구한 겁니다. 경찰은 시민들이 든 가방의 내용물을 확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지하철 광화문역은 세종문화회관 쪽 출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구를 봉쇄했습니다. 사전에 제대로 된 안내는 없었습니다. 이런 무법천지가 세상 어디에 있는가요? 이름판에 오전 10시 옛 서울역이죠. 문화역 서울 284에서 광복절 행사가 열렸습니다. 길이 보전하세라는 주제까지 붙었습니다. 그런데 뭘 길이 보전하자는 겁니까? 일제가 지은 옛 서울 역사를 길이 보전하자는 걸까요? 설마 이 권력 남용의 시대를 길이 보전하자는 건 아니겠죠. 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대북, 대일 메시지를 내지 못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다고 했고, 북한을 향해서는 분단의 장벽을 걷어내고 한반도 평화를 공고하게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남과 북 모두에게 큰 이익이라는 뻔한 소리만 했을 뿐입니다. 그는 독일 통일 사례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통해 동북아 전체 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 아직도 이 김정은이 개방한다는 꿈을 꾸고 있는 걸까요? 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라는 말 대신 끝내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썼습니다. 솔직히 새로운 정책이나 구상은 없었습니다. 당장 통신선을 붙였다가 다시 끄는 북한의 농간에 놀아났으면서 유감 표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문 대통령이 코로나 관련 발언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발언이 또 자화자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 선진국보다 안정적으로 극복하고 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4차 유행도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어느 선진국보다도 안정적이다. 어쨌든 그는 장담했습니다. 10월이면 전 국민의 70%가 2차 접종까지 완료할 것이며 목표 접종률을 더욱 높일 것이다. 당장 모더나 백신이 펑크나서 외교 차관이 미국까지 다녀왔는데 전 국민 70% 2차 접종을 무슨 소리 한다는 걸까요? 그는 다시 백신 허브 국가를 말했습니다. 세계 2위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 한미 백신 파트너십에 기반해서 인류 공동의 감염병 위기 극복에 앞장설 것이며 백신 허브 국가로 도약하겠다. 그는 글로벌 백신 허브 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백신 원부자재 개발부터 수급까지 집중 지원하겠다며 내년 상반기부터 국산 1호 백신을 상용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백신은 빌 게이츠 재단이 돈을 대 개발한 것을 모르는 건 아니겠죠. 다시 문 대통령의 자화자찬입니다. 국제사회는 방역, 민주주의와 문화예술을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보여주는 역량과 성취에 놀라워하고 있다. 저는 정말이지 태연하게 이런 낯간지러운 말을 하는 문 대통령에게 놀라고 있습니다. 자, 모더나 백신은 어떻게 된 걸까요? 모더나는 7월 23일 백신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해외 공급 차질을 빚은 대표적인 국가가 한국 4천만 회분과 일본 5천만 회분입니다. 일본은 모더나의 통보가 있자 부랴부랴 백신 부족분 일부분을 2개월 내에 화이자 백신으로 대체하기로 화이자와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를 비밀에 붙이고 있다가 7월 26일이 되었어야 모더나 측에서 생산 관련 이슈가 있다고 통보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별일 아니며 곧 수습될 것으로 공급 일정이 일부 조정될 수 있지만 외교적 역량을 동원해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7월 28일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이 모더나 측과 고위급 영상회의를 개최했다며 일주일 뒤에 백신 공급을 재개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7월 30일이 되자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8월 6일 또는 7일에 모더나 백신 130만 회분이 국내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8월 중에 850만 회분이 제때 공급되도록 협의가 마무리됐다. 130만 회분은 6월분이 2월 된 것이죠. 이번엔 문 대통령이 큰 소리를 쳤습니다. 어디서 무슨 보고를 받은 걸까요?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에 불확실성이 있지만 8, 9월 접종을 위한 백신 물량은 차질 없이 도입될 것이다. 그게 허언이 되는 데는 딱 닷새가 걸렸습니다.
8월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렇게 공표합니다. 모더나에서 백신 생산 관련 실험실 문제 여파로 8월에 계획한 물량 850만 회분의 절반 이하를 공급하겠다고 알려왔다. 도대체 그 절반 이하가 얼마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2월분 중에서도 65만 7천 회분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과연 10월 말까지 전 국민 70% 2차 접종을 한다는 문 대통령의 장담은 실현이 될까요? 자, 다른 문제입니다. 이 광복회장 김문흥이 대한민국의 민족 정통성 궤도에서 한동안 이탈했다며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한 광복절 기념사가 이 논란을 불렀습니다. 김문흥은 녹화 영상의 기념사에서 보수 야당을 향해 증오를 쏟아냈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친일 내각이었다고 공격을 했고,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는 일본 육군 대신을 흠모해 창씨 개명을 했다며 그가 국군의 아버지면 윤봉길 의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야당을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친일 자산을 국고 귀속시키는 법에 반대하고 건국지를 제정하자고 하고 친일 교과서를 만들어 자라나는 세대에 가르치는 세력은 대한민국 법통의 임시정부가 아니라 조선 총독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과연 광복회장의 공식 기념사에서 할 말인가요? 그는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도 친일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제는 이 기념사가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 됐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왜 이런 발언들을 미리 걸러내지 않았을까요? 물론 동의했기 때문이겠죠. 사진에 광복회가 제출한 문구를 청와대와 행정안전부가 확인하고 일부 수정 과정을 거쳐 최종본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놀란 것은 영상 연설을 한 그가 막상 행사장에서 버젓이 문 대통령 옆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왜 영상 연설을 했을까요? 이런 의전이 있는 겁니까? 이번 경축식 역시 타기민이 주관했는데 김문흥의 기념사는 백범기념관에서 사전 녹화된 것입니다. 그 김문흥의 연설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친일의 뿌리를 둔 정권이 무너졌지만 친일 카르텔 구조는 여전하다. 이런 모욕을 하고 이런 명예훼손을 해도 되는 겁니까? 참 대단한 아첨입니다. 그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친일 반민족 족벌 언론의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왜곡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친일파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 웃기는 건 이런 김문흥의 모친 전월선을 미화한 만화책을 성남시가 제작에 배포했다는 사실입니다. 진중권 교수가 제대로 그를 저격했습니다. 김문흥은 에모토 시마치 여사의 아드님으로 대한민국 유일의 친일파, 최후의 친일 잔재다.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지난 6월 김문흥의 모친으로 보훈처 독립유공자인 전월선 씨가 1940년 에모토 시마치로 창씨 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월선 씨가 독립유공자인가 아닌가 문제로 얼마 전에도 시끄러웠죠. 김문흥은 공화당과 민정당 당직자로 있었습니다. 1990년 3당 합당으로 민주당 당원이 됐다가 꼬마 민주당으로 옮겨갔다가 다시 한나라당에 옮겼다가 열린우리당으로 갔습니다. 이런 이력을 보면 이번 기념사는 스스로 얼굴에 분칠을 한 셈입니다. 안철수가 어제 오전 국회에서 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의 합당 결례를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안철수가 또 안철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철수가 독자 행보를 하면서 반문표를 잡식할 것이 분명히 졌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언론에 보도된 민주당 관계자가 비꼬말이 이랬습니다. 빈약한 철학으로 반문재인만 외치며 뭉치려고 하니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 솔직히 철학이 빈곤한 쪽은 민주당 주자들이 아닌가 합니다. 안철수는 중도층 흡수를 최우선 목표로 내걸고 제3지대에서 세를 키운 다음에 막판에 반문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걸로 보입니다. 이로써 이준석은 안철수에 대한 오랜 앙금으로 이 전당대회 때 내세웠던 야권 조기 통합을 무산시킨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자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준석 리스크가 다시 화두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윤석열과 사사건건 충돌하는 것이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두 사람 갈등은 이 경선준비위원회가 18일 토론회를 열겠다고 월권을 하면서 두드러졌습니다. 결국 당헌 당규에 없는 경준위 토론회는 일단 취소하고 선관위가 조기에 출범하면 토론회를 여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준석이 윤석열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는 대형 사고가 터진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캠프의 신조어가 방송에서 이준석 탄핵 발언을 한 게 논란이 되자 12일 이준석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이 통화를 녹음을 했고 실무진이 녹취를 풀어 문서화를 했다는 것인데 이 녹취록이 당 밖에 유출된 것입니다. 처음 이준석 쪽 해명은 이렇습니다. 이준석이 일부러 녹음을 한 것은 아니고 사용하는 휴대폰에 자동 녹음 기능이 있어서 녹음이 된 것이다. 실무진이 녹취를 풀었는데 이것이 실수로 밖으로 흘러나가게 된 것이다. 이 녹음이 문제된 건 윤석열이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고 토론회 참석 여부도 분명히 하지 않았다고 이준석이 밝히면서입니다. 녹취록이 바로 그 근거가 된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당대표가 유력 후보와 통화를 하면서 이를 녹음했다는 도덕성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깬 거죠. 그런데 측근이 이미 녹음 사실과 녹취록 존재를 인정했는데도 이준석은 15일 이를 부인했습니다. 이렇습니다. 녹취 파일도 없고 당연히 유출된 녹취록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해당 일자의 윤석열 후보와 나눈 대화는 60여 명 이상의 언론인들이 저에게 당일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집중 취재가 들어왔다. 대화가 길지 않아 대부분의 내용이 취재 과정에서 언론인들에게 전달됐고 그런 구도로 전달된 부분들이 정리돼 문구화된 것으로 보인다. 시중에 도는 녹취록 문건은 전달된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걸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캠프 이철규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당 대표라는 사람이 자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와의 통화를 녹음하고 그 녹취록이 유출됐다는 뉴스를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통화를 녹음한 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준석은 마땅히 당 대표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뢰를 깨고서 대선 주자들의 경선을 중립적으로 이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가 유승민을 대통령으로 만들려 한다. 윤석열이 된다면 지구를 뜬다고 한 유튜브 방송이 이미 폭로가 되는데 그는 아직 어떤 해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당 대표가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보수 우파의 최대 리스크가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민주당 주자 추미애가 정경심에 대한 2심 판결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조국 일가를 안중근 의사에 빗댔습니다. 정말 놀랄 일입니다. 추미애는 1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경심의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서 이제 와서 조국을 묻어두자고 하면 뭐하러 정치하고 뭐하러 촛불광장에 나왔던 거냐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일본 재판관이 재판을 받아 테러리스트가 돼서 사형 집행을 당했는데 그렇게 끝났으니 일본이 지배를 받아들이고 협조하자는 얘기나 똑같다. 정말 이 정권 사람들이 말로 짓는 죄는 끝이 없습니다. 그만큼 다급해진 겁니까? 아니면 이승을 완전히 잃은 것입니까? 다들 제 정신이 아닙니다. 안중근 선생은 제가 아는 가장 무결점한 애국지사였습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